자,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거는 이제 등차 수열인데, 수열은 규칙이 있으면 죄다 수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많은 규칙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그 많은 수열들 중에 등차, 같은 차이를 갖는 수의 배열을 첫 번째로 공부를 해볼 거야. 지금 1, 2, 3번 3개를 써놨는데, 접근 의도는 방금 여기에다 표기했던 수열의 표현 방법 3가지. 수열을 표기하는데 하나씩 대입 또는 나열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일반항, 아직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설명을 할게. 일반항에 대한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기납적 정의,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3가지에 따라서 한번 나열을 해볼게. 첫 번째, 이 앞에 썼었던 얘네들은 항상 차이가 2로 일정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나열을 할 수 있을 거야.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일반화를 시켜볼게. 지금 보면은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항은 3이고, 세 번째 항은 5고, 네 번째 항은 7인데, 이 두 번째 항은 이제 첫 번째 항 입장에서 그 일정한 차이인 1을 한 번 더해서 만들어냈다.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입장에서 자, 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입장에서 일정한 차이 한 번을 더해서 왔고, 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입장에서 일정한 차이 한 번, 그리고 다시 그 일정한 차이를 한 번 더해서 세 번째가 됐다. 자, 이제 네 번째를 추정을 해보자. 세 번째 입장에서는 한 번만 더했으면 됐고, 두 번째 입장에서는 두 번을 더했으면 됐고, 첫 번째 입장에서는 세 번을 더했으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표기를 어떻게 쓰냐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더했어. 일정한 차이를 한 번 더했다 이거지.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차이를 두 번 더했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일정한 차이를 세 번 더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일반화를 시킨다는 건 뭐냐면 1, 2, 3, 4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번째, 1000번째를 물어봐도 내가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을 써내면 되지. 그래서 그 임의의 수 n번째라고 가정을 하고 이 an에 대해서 표기를 해볼게. an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 있는 표현들을 따르자면, 두 번째는 첫 번째에다가 한 번만 더 했으면 됐고, 세 번째는 두 번 더 했으면 됐고, 네 번째는 세 번 더 했으면 됐단 말이야. 그럼 10번째를 물어보면 9번 더 했으면 될 거고, n번째를 물어본다면 아마 첫 번째 항 입장에서 그 일정한 차이를 n-1번 더해서 결정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보면 2n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2n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실제로 성립하는지 보자고.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 빼기 1이니까 1이라고 나오고, n 대신에 2 대입하면 4 빼기 1이니까 3이라고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n번째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하는 걸 일반항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는 13579 이렇게 커지는 등차 수열은 나열했을 때는 이렇게 될 거고, 일반항에 대한 표기를 한다면 an은 2n-1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대. 그리고 이 표기를 하는 방법은 한 번만 다시,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차이를 더해준다고. 더해주는데 이것보다 하나 적게 더해준다면 아마 이 n번째 항이 됐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반항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이웃한 항들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볼게. 여기 있는 A1하고 A2의 관계는 어떻게 해도 보여지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2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 세 번째랑 두 번째 항의 관계 있지. 얘를 달리 나타내면 두 번째 항 더하기 2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야. 마찬가지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더하기 2라고 표현도 되긴 하겠네. 그러니까 아마 n번째 항은 바로 직전에 있는 항에다가
이 일정한 간격을 한 번만 더 더해줬으면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을 때의 표기는 이런 식이지. 만약에 내가 n번째가 궁금하다 또는 n 플러스 1번째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이 값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항 더하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 이런 얘기야. 등차 수열을 일반항 이제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에서 쓰이는 용어 하나만 더 배우고 갈 건데 지금은 내가 일정한 차이를 2라고 두기는 했지만 문제에 따라서 그 일정한 차이가 2가 될지 뭐 100이 될지 뭐 50이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정한 차이에 대한 것도 역시나 표현을 문자로 쓰는데 그 일정한 차이에 대한 표기를 앞으로는 D라고 써. D. 이 D는 공차라고 하는데 공차, 공통된 차이. 이 common difference의 이 D를 약자로 따서 쓰는 거야. 그래서 공통된 차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될 거야. 실제로 숫자를 예를 들어서 표기하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입장에다가 더하자. 누굴 더할 거냐면 일정한 차이인 D를 더할 거야. 10번째면 9번 더하고 100번째면 99번 더할 거니까 n번째면 이 n-1번 더해서 일반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열하고 대입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그걸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면 이제 첫 번째 항과 공차만 찾아내고 나면 n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든 우리가 원하는 수열의 항을 다 찾아낼 수 있다 이거.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접근은 여기까지. 등차 수열의 접근에 대한 간단한 정리. 대입하고 나열하고 일반항을 찾고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를 본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 접근을 한 후에 등차 수열의 성질이랑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등차 수열이 갖는 성질을 일단 한번 살펴볼게. 표기는 용어는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데 또 뜻을 살펴보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에 있는 항에 대한 걸 공부해 보겠다 이런 얘기야. 아까 했었던 등차 수열을 다시 한번 써보고 이제 등차 중앙이 먼저 한번 접근해 볼게. 자, 일단 이 정도만 써보자. 써보고 등차 중앙이라고 하니까 가운데 항에 있는 걸 기준으로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또 보일 건데 가운데 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중심 대비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균형만 맞아주면 돼.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에 있는 1, 3, 5를 보겠다 그러면 이 3이 가운데 항, 중항이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7, 9, 11을 보겠다 그러면 뭐 9가 중항이 되겠지. 또는 좀 크게 넓게 봐도 상관없는데 3, 5, 7, 9, 11을 본다고 한다면 이 5개 중에 가운데 있는 중앙은 7이 될 거고 뭐 이 전체 1부터 13까지를 다 본다 그래도 7이 될 텐데 3에 대한 접근부터 이 3 입장에서 1은 공차만큼 부족한 거고 얘는 공차만큼 하나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1에 대한 표기는 3 가운데 항 입장에서 일정한 차이 이만큼 공차만큼이 빠진 거고 이 3 뒤에 있는 5는 가운데 항에 있는 3 입장에서 공차만큼이 더해진 거니까 내가 만약에 얘네 둘을 더한다면 3 기준 왼쪽에 있는 항과 오른쪽에 있는 항의 합은 늘 가운데 항, 중앙의 2배로 결정이 될 거다 이 말이지.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서로 상쇄될 거니까 사라질 거니까 3만 2배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다시 파란색으로 볼게. 파란색의 3, 5, 7, 9, 11을 보면은 7 기준 왼쪽 오른쪽의 합은 7의 2배와 동일하다 보여질 거고 두 칸씩 늘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여기 있는 3하고 11하고 7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살펴보자. 저기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3은
7 입장에서 공차만큼 두 번이 빠진 거잖아. 뭐 물론 마이너스 4로 봐도 문제 없겠지. 그 다음에 11은 가운데 있는 7 입장에서 공차만큼 두 번이 더해진 거니까 역시나 얘네들의 합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7 기준, 중심 기준 두 칸 떨어져 있고 두 칸 떨어져 있는 애들의 합은 역시나 이제 가운데 있는 칸끼리의 합으로 결정이 될 거다 이 얘기. 마찬가지로 여기가 3세대니까.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중앙의 성질은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세 개의 항을 이렇게 세 개를 준 다음에 이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관계, 가운데에 있는 항의 두 배가 양 끝항에 있는 항과 동일하다. 이게 등차 중앙의 기본 성질이에요. 이걸 보고서 이제 하나 또 생각나야 되는 게 이 양변을 2로 나누지. 2로 양변을 2로 나눠보면 2분의 a 더하기 c.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거지. 이게 뭐냐면 우리 뭐 시험 점수의 평균, 너랑 내 점수의 평균을 낼 때 쓰는 거. a 더하기 c의 절반 2분의 a 더하기 c. 그래서 이제 얘의 명칭은 평균에 있다 이거야. 평균. 자, 그래서 등차 중앙을 이렇게 알아두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아직 설명은 안 할 거고 이제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한번 언급은 할게. 한 번쯤 꼭 고민을 해봐. 이 세 개의 항의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A, B, C 간의 관계를 등차 수열로 접근하면 아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이 A를 가운데 한 기준 공차가 하나 부족한 걸로 접근을 하자. 그리고 이 C는 가운데 한 기준 공차가 하나 많은 걸로 접근을 할게. 그럼 이렇게 썼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A, B, C라고 썼을 때는 미지수가 3개. 근데 A랑 C를 B에 대해서 공차의 관계로 표현을 한다면 문자를 하나 줄일 수 있으니까 연산체계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이때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얘네 3개의 합, 3개를 합하려고 한다면 이 공차가 사라질 거니까 B의 값을 온전히 찾을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 하나 꼭 알아두고, 이거는 이제 문제로 잘 출제되진 않아. 뭐 이제 문제집에서는 나오기는 할 텐데 사실 학교 시험에서, 우리 동네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잘 출제하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생각해보고 문제 풀이할 때 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할게.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는 가운데 항 기준 공차 하나 부족하고 많은 걸로 설정. 만약에 문제에서 중앙이라는 표현에 약간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가운데 항이 없으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4개의 항을 준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어. 이럴 때는 과연 이 4개의 문자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이거는 꼭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제 뒤에 문제 풀 때 문제풀이에 이거는 꼭 넣어놓도록 할게. 등차 수열 개념의 마지막 등차 수열의 합인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한 표현 방법을 배웠고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을 한번 나열을 해봤을 때 몇 번째 누가 올지 알고 있고 얘네들 간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표현을 할 줄 알아. 그리고 나서 궁금했던 게 1부터 20일까지 예를 들자면 얘네들에 대한 합의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궁금해서 합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앞으로 S를 쓸 거야. S. 이 S는 썸의 약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자고 한다면 역시나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대입을 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 대입이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서 그 대입을 해본 결과를 간단하게 추려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일반함도 한번 찾아볼 거야. 그래서 일단 SN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볼게. S의 의미는 합이고 이 N은 아까 항에서 나타냈던 N하고 동일해. 그러니까 SN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N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숫자를 다 대입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결정이 될 거야. 그래서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약식으로 SN이라고 표기를 할 거고, 그거는 예를 드는 게 되게 간단한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1부터 100까지를 더하라고 했다 치자. 그럼 이걸 너네는 어떻게 더할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더할까? 앞에서부터 1, 2, 3, 4 해서 100개를 다 더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1하고 100을 묶으면 되지. 1하고 100을 묶어내면 이 100일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 묶냐? 앞에서 첫 번째, 뒤에서 첫 번째를 더한 거나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를 더한 거나 결과는 항상 동일할 거니까 내가 더해가는 얘네들의 개수만 파악해서 곱으로 나타내면 훨씬 더 수월할 거야. 그럼 이게 몇 개가 나오는지 보자고. 1하고 100을 더해도 100일이고 2랑 99를 더해도 100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100일이 총 몇 개 있는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1부터 100까지 전체 개수가 100개인데 2개씩 앞에 놨으니까 개수는 절반으로 줄겠지. 그래서 앞으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하자. 첫 번째랑 마지막을 더하고 그 개수는 반드시 전체 항의 개수의 절반만큼 존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거야.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S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그 합을 간단하게 표기하려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리고 얘네들의 개수는 전체 n개의 절반만큼 있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근데 이거를 한번 바꿔서 표현이 가능한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1 더하기 AN인데 이 AN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등차 수열에 대한 공부는 이미 맞춰온 상태니까 AN 대신에 A1 더하기 N-1T 이렇게 쓰고 여기에 2분의 N이라고 써도 무방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식까지 수식을 정리를 하면 A1 2개 그리고 N-1의 공차 곱하기 2분의 N. 그래서 등차 수열의 표현 방법 두 가지. 너 지금 수업이?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쓰게 되는 게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할 때 이걸 쓸 거고 마지막 항 대신에 만약에 공차가 주어져 있다. 그럼 이 두 번째 거를 쓸 거야. 자, 여기에서 그냥 소소한 팁이기는 한데 이 2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약식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지금처럼 해석을 하면 첫 번째랑 마지막이 전체 절반만큼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만약에 이 2를 안쪽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동일한 식에 대한 표현이긴 하지만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뭘로 보일까?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절반으로 나눈 거 우리가 봤었던 이 등차 중앙의 성질 평균에 있다. 평균. 그래서 전체의 평균이 n개만큼 존재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앞으로 이 두 가지. 쓰임은 첫 번째 항은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항의 개수도 문제에서 언급을 해주거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줄 거야. 얘를 이 위에 있는 걸 쓰는지 아래에 있는 걸 쓰는지에 대한 차이는 문제에서 마지막 항을 언급했냐 아니면 공차를 언급했냐에 따라서 쓰임은 바뀌긴 할 텐데 풀어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관점을 다르게 봐서 잠깐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거기는 해. 이 식을 다시 한번 n에 대해서 묶어볼게. n에 대해서 이 n만 잠깐 앞으로 빼고 쓰면은 뭐 동일한 표현이긴 한데 2분의 2a1 더하기 n-1t 모든 등차 수열의 합은 정상적인 등차 수열의 합은 n 곱하기 얼마로 결정이 될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이 등차수열의 합을 생각하는데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게,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등차수열의 합은 n을 변수로 하는 2차식이 나올 거야. 전개를 하면 2차식이 되겠지. n에 대한 2차식이 될 건데 얘네들의 특징은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수항이 없다. 이것만 꼭 명심을 해요. 이제 뒤에 있는 필수 예제를 풀 때 문제 풀면서 언급은 할 텐데 엄청 중요하고 시험에서 이제 거의 뭐 빼놓지 않고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이 노란색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랑 마지막에 전체의 절반만큼 있다고 봐도 괜찮고 평균이 n개만큼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n으로 묶어내서 수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기에 n이 하나 안에 n이 하나 있으니까 전개한 결과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올 거지만 그 2차식의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되지 이 상수가 들어있진 않을 거라고. 이걸 꼭 명심을 해놔야 돼. 뒤에 문제 풀다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을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등차수열의 일반항 접근 방법, 등차수열의 성질, 그리고 그 일반항을 토대로 등차수열에 대한 합까지, 여기까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어떤 성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보자고. 간략하게 내용은 간단해 보이지만 또 우리한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자.